김영환 지사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마트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음성의 한 액체연료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인근 마을로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육상 중장거리 최강자인 충주시청 임예진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으로 갑상샘암을 이겨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지사가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체육계 인사에게 특혜를 준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혜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김 지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 고향인 괴산 청천에 들어선 스마트팜 시설입니다. 비닐하우스 3동에 토양 없이 양액 재배를 통해 쪽파를 키울 수 있는 첨단 베드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 스마트팜은 한 설비업체가 3, 4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뒤 지난해 기술 협력을 위해 충북농업기술원에 사용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을 사용한 것은 김 지사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 같은 괴산 출신입니다. 충청북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기초설비가 구축된 스마트팜 시설을 지난해 말부터 윤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술 지도도 해줬는데 실증사업 명목이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이 사업이 특혜나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회장이 임대료와 운영비를 내면서 이득이 아닌 적자를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57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본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도가 단 100만 원도 거기다 돈을 넣은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무슨 특혜나 뇌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 충북농업기술원은 평소 아는 업체들의 운영을 제안했지만 희망자가 윤 회장 업체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 따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축된 스마트팜 시설을 공모 절차도 없이 특정 업체에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의 시설비를 내 돈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공모 절차도 없었다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특혜이고 대가인 거죠. 경찰은 충북농업기술원이 윤 회장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제공한 과정에서 김 지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이 오가면서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가 없어도 직무와 관련해서 돈이 오가면 뇌물죄는 성립합니다. 한편 경찰은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한 업체와 충북농업기술원 직원들을 불러 사업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옥천군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최종 탈락하면서 정부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빠지게 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옥천군은 주민 참여와 행정 역량이 높고 환경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기본소득 최적지라며 추가 선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으로 8개 도 지역 가운데 충북을 제외한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음성의 한 액체 연료 공장에서 영하의 온도에도 불이 붙을 수 있는 화학 물질이 누출됐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유독가스가 인근 마을로 퍼지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닥에 끈적하게 엉긴 물질을 삽으로 걷어냅니다. 공장 외부 바닥은 하얗게 굳은 점액질로 뒤덮였습니다. 유독가스까지 퍼져나오면서 인근 마을에는 연기와 독한 냄새가 밤새 자욱했습니다. 음성의 한 액체연료 공장에서 지하 탱크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폭발해 터져 나오는 사고가 났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공장 주변에는 하얗게 굳은 잔여물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누출된 화학물질이 딱딱하게 굳어 바닥에 덩어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굳은 화학물질을 포크레인으로 수거해 폐기물 전문 업체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누출된 물질은 VAM으로 불리는 특수 인화성 액체로 영하의 온도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제4류 위험물입니다. 가스 형태로도 인체에 노출되면 피부 질환이나 부정맥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탱크 한 곳에 6만 리터를 보관 중이었는데 400리터가 새어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출된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사고 6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사 당국은 유독가스가 맞지만 대기 농도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었다면서도 밤새 주민들에게 외부 공기 차단을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4차례 발송했습니다. 머리가 두통마냥 이렇게 잠깐 아팠다가 그래서 밤에 좀 잠을 설친 것 같아요. 조사 당국은 탱크 내 화학물질 보관 방식에 문제가 있었거나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중합 반응이라고 결국에는 저렇게 붙는 현상인 건데 아마 이 제품이 사고 이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다른 곳에서도. 당국은 누출된 화학물질 제거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환경오염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충주시청 임예진 선수가 동아마라톤 2연패에 이어 전국체육대회 1000m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임예진 선수는 4년 전 갑상샘암 판정을 받고 운동을 그만둘 위기를 맞았으나 하루 평균 30km를 달리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400m 트랙을 25바퀴 도는 여자 일반부 1000m. 14바퀴를 남기고 임예진이 치고 나갑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2위와 반 바퀴 이상 차이를 벌렸습니다. 결승전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순간 33분대의 기록이 전광판에 떠올랐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씩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록을 보다 보니까 앞에도 이제 1등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뛰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동아 마라톤에서 우승한 뒤 전국 체육대회에서도 2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고 기록을 깨서 일단은 기분은 상당히 좋고요. 일단 금메달 작년에 이어서 2연패를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힘겨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4년 전 충주시청 입단 직후 받은 갑상샘암 진단. 평생 운동만 했는데 계속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컸습니다. 판정을 받자마자 운동 그만둬야 되겠다. 그냥 뭔가 이제 운동만 하다가 살았다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긴 했었어요. 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지고 예전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감독과 코치,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 조금씩 체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30km씩 달리는 강도 높은 훈련. 지구력은 물론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던 스피드까지 집중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목표는 이제 아시안게임 무조건 출전권을 얻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 내년 동아마라톤 3연패 꼭 우승을 해서. 전국 체육대회를 마치자마자 임예진은 다음 달 초 마라톤 풀코스에 출전합니다. 육상 중장거리 최강자답게 한국 신기록 도전 의지도 밝혔습니다. 갑상선 암이라는 힘든 순간을 마주하고도 이겨낸 임예진. 그의 다음 발걸음은 내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대표 선발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소프트테니스 마지막 날 경기에서 옥천군청이 전남도청에 2대0으로 승리하며 3년 만에 여자 일반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충북 소프트테니스는 단체전과 개인전 금메달에 힘입어 2년 연속 종합 우승했습니다. 또 스쿼시에서는 정수아의 활약으로 충북 상업정보고가 지난 2011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여고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충주 예성여고는 울산 현대고와의 축구 결승에서 1대2로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청주여고도 동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176개의 메달을 딴 충북은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럭비와 레슬링 등에서 금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내년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좌파 진영이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에 강창수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뛰어들었습니다. 23개 진보 좌파 단체로 구성된 충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는 후보 모집에 2명이 신청했다며 합의 추대를 추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2명의 후보가 검증위원회와 전체 대표자 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최대 교육 행사인 충북교육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충북의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또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한편 진보좌파 단체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주장하며 행사 반대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교육문화원 마당입니다. 충북교육박람회 행사의 하나인 북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책을 보자는 충북교육청의 정책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학생들은 인상 깊게 읽은 책의 문구를 키링으로 만들고 충북학생 문학상 수상작을 필사해보기도 합니다. 독서와 관련된 그런 체험을 하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새로운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충북형 디지털 교육 플랫폼인 다채움의 활용 방안을 안내하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캠페인송 제작과 타자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채움에 쉽게 접근하고 다룰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적용시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좀 간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북교육박람회에서는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충북 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도 박람회 기간에 마쳤습니다. 학내 행사로 끝내지 말고 좀 더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선보이고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쓴 시를 모아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작은 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대중들에게 나감으로써 더 좋은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들도 참여해 지역별 장학 제도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즉석 진학 상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장학 사업의 일환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교육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밖에도 대인 맞춤형 상담과 모의 취업 면접, 학부모 특강과 교육 포럼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박람회장 앞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사라며 규탄 선전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일부 지역에서 교육활동 결과물 의무 제출로 교사들의 고충이 발생했다며 윤건영 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미국발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로 충북의 3분기 수출액이 14년 만에 분기별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북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6.8% 증가한 86억 1천만 달러로 41.6% 상승했던 2011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가 51억 7,100만 달러로 90.3% 증가해 수출을 견인했으며 국가별로는 대만과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로 1년 전보다 27.1% 감소했습니다. 첨단 바이오 산업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오송 바이오 2025 국제 컨퍼런스가 어제 청주 오스코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첨단 재생 바이오와 함께하는 미래, 건강 노화라는 주제로 내일까지 노화와 재생의료에 대한 다양한 포럼과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노화를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과 오송을 세계적인 의료관광 도시로 견인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 2025 오송 뷰티 시니어 대회가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세종경제뉴스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55세 이상 25명이 참가해 평상복과 한복 워킹을 하고 장기를 뽐내며 작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의 부대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 10대 고등학생에게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을 요구한 뒤 이를 녹화해 성착취물로 만들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21살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업과 창업 전문기관인 충북 신중년 취창업사관학교가 서원대 융복합기술관에서 출범했습니다. 서원대가 충북 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이 학교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창업 역량교육 등을 통해 신중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원대는 이 밖에도 백년 서원과 AI 디지털 칼리지 등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지역 화폐인 향수 OK카드 사용처를 관내 모든 택시로 확대했습니다. 옥천군은 지역 화폐 역할을 실생활 화폐로 키우기 위해 관내 121대 모든 법인과 개인 택시의 결제 기기를 일괄 교체하고 어제부터 향수 OK카드로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옥천 향수 OK카드는 1인 월 100만 원 한도로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충주시청사 지상주차장이 한시적으로 유료로 운영됩니다. 충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보수공사로 지하주차장이 통제됨에 따라 지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 공사기간 동안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용무 때문에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서 민원 방문 확인증을 받아가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 상황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안전행정체계가 충주시에 도입됐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전산실 정보시스템 재복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이달 중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